네,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인 인싸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 어려웠죠? 자, 어려웠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 중요하다고 쌤이 얘기했죠? 자,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함께 공부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탐구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내가 의사소통해야 할까? 어떻게 말하고 듣고 쓰고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장 성분을 공부했죠? 자,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장들을 살펴보고 그 문장들이 왜 이상한 문장인지, 그리고 이 문장들을 정확한 문장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을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죠. 자, 집이 있으면 그 집에는 자, 여러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도 똑같다. 자, 집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문장 성분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더라. 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문장 성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문장 성분은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성분은 뭐였죠? 자, 주성분은 문장에서 골격이 되는 성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골격. 자, 여러분들 몸에 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문장에서도 이 문장 성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문장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는 이 주어의 동작,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해주는 문장 성분이었고요. 목적어는 자,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하는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먹는다라는 서술어는 밥을 이라는 대상이 필요하죠. 내가 뭘 먹는지 그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했고요. 보어는 자,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일 때,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일 때 주어 서술어를 제외하고 문장에서 뜻을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을 보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 볼게요. 자, 부속 성분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사람 말고 소파도 있고요. 뭐 침대도 있고 TV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자, 있으면 집이 좀 더 예쁘고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부속 성분은 뭐냐면 없어도 되지만 이 주성분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고요. 자, 관형어는 뭘 꾸며주냐?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체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명사,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대명사, 그녀, 거기, 저기처럼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을 대명사라고 했고요. 수사, 첫째, 둘째, 셋째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수량,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했습니다. 자, 부사어는요, 체언이 아니고요, 용언을 꾸며줍니다. 또 용언뿐만 아니라 관형어나 부사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부사어라고 했고요. 자, 용언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동사, 형용사가 용언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이해가 잘 안 되면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 독립성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문장 성분을 독립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감탄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또 체언의 혹격조사, 야, 이어 이런 것들이 붙으면 부르는 말이 된다고 했죠. 누구야, 누구여 이렇게 부르는 말, 이런 말은 독립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독립어까지 문장 성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무직을 하든 현장직을 하든 이런 문서들을 쓰거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ITQ 자격증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관공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공문서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힘을 가진 공문서인데요. 이 공문서에 들어가는 문장들을 잘 쓰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해가 생기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 안 했죠. 그 다음에 해소하며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공문서에는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없애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워크숍을 부친과 같이 개최하기에 초청하오니, 쓸데없이 너무 깁니다. 그냥 워크숍에 초청하오니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끝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2009-11호 위반 여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문장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부 이렇게 끝나죠?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자, 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여기 이런 법에 위반되는지 이렇게 고쳐야지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서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을 갖추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 성분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문장 성분 뭐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주성분을 꼭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은 문장들은 의미,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서술어에는 자릿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자,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문장 형식들을 배우죠. 국어도 똑같이 그런 형식들이 있는 겁니다. 자, 한 자리 서술어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서술어가 뭐죠? 이슬이는 모범생이다. 자, 모범이네요. 자, 모범생이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렇죠? 주어는 뭐죠? 자, 그렇죠. 이슬이는이죠. 자, 이렇게 주어 하나만 필요한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주어만 필요한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고요. 자, 이건 쉽죠? 자, 두 자리 서술어 한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컴퓨터를 샀다. 이런 문장인데요. 자, 서술어 한번 찾아보세요. 서술어는 그렇습니다. 샀다가 서술어입니다. 자, 주어는 뭐죠?
네, 이 행동에 사다라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철수가 주어겠지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뭘까요? 그렇죠. 사다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먹다처럼 컴퓨터는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하는 서술어, 얘네들을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적어 말고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형우는 엄마와 닮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닮았다가 서술어고 형우는 주어입니다. 그러면 엄마와 얘는 뭘까요? 자, 조금 어렵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지만 꼭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사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자, 주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서술어도 두 자리 서술어가 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주어와 보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이 주어고요. 학생이가 보어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이런 것도 두 자리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자리 서술어 한번 볼 건데요. 자, 세 자리 서술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문장 성분들을 찾고 있냐면 가장 먼저 서술어를 찾습니다. 그리고요, 주어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서술어, 주어를 찾았죠. 모자를 목적어죠. 자, 이렇게 을이 붙으면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안방에 두었다. 자, 선주는 모자를 두었다. 뭔가 의미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안방에 얘가 필수 부사어이기 때문이에요. 필수 부사어. 자, 이렇게 뭐뭐에, 뭐에서, 에게 이런 것들이 붙으면 부사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안방의 필수 부사어고요. 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장들은요, 다 뭔가 오류가 있는 문장들입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뭐가 문제지?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입찰을 따내려는 회사가 많아서 치열하다. 여기 이 문장에서 가장 큰 서술어가 뭐죠? 그렇죠. 가장 큰 서술어는 보통 맨 뒤에 있습니다. 치열하다, 얘가 서술어예요. 그런데요, 자, 이 서술어의 주어 어디 있죠? 2번인가요? 입찰을인가요? 아니죠. 이 치열하다라는 서술어에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문장이 부족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주어를 채워줘야 돼요. 자, 주어, 뭐 경쟁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입찰을 따내려는 회사가 많아서 치열하다가 아니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서술어는 주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 전략팀은 국제 박람회에서 신제품의 기능과 판매를 할 예정이다. 자, 여기에서 서술어 어딨나요? 서술어. 여기 할 예정이다. 여기가 서술어인데요. 자,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건 괜찮아요. 판매를 목적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홍보 전략팀은 주어입니다. 홍보 전략팀은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얘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홍보 전략팀은 기능을 할 예정이다. 뭔가 이상하죠? 자, 국제 박람회에서 신제품의 기능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뭐가 문제냐면요. 판매를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능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짝이 안 맞는 서술어를 배치하는 문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짝이 맞는 서술어를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보 전략팀은 국제 박람회에서 신제품의 기능을 홍보하고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네, 홍보 전략팀은 국제 박람회에서 신제품을 홍보하고, 자, 홍보하고라는 서술어를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홍보하고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기능을 문의한 고객들은 친절하고 빠른 답변을 받았다. 서술어 한번 찾아보세요. 서술어 받았다죠. 주어는 어디 있죠? 자, 고객들은 받았습니다. 목적어 어디 있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받다는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죠? 누구에게가 없습니다. 자, 에게 이거 뭐라고 했죠? 부사어라고 했고요. 받다라는 서술어는 에게라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하는 거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요, 이 문장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품 기능을 문의한 고객들은 직원에게 친절하고 빠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를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와 그녀는 사랑했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다라는 서술어는요. 일단 사랑하다는 서술어고요. 나와 그녀는 주어입니다. 그런데 자, 누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하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랑하다라는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인 거고 그 두 자리 서술어 중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인 겁니다. 그렇죠?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자,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자, 목적어를 그러면 넣으면, 올바른 정확한 문장이 될 겁니다. 나와 그녀는 서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또는 뭐 꽃을 사랑했다. 이렇게 목적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총 3가지의 오류가 있는 문장을 이 프로젝트에서 배울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문장 유형을 배운 겁니다. 문장에서는 주성분이 다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주성분들이 빠져 있는 문장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글을 쓰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필요한 문장 선문을 갖추어 쓰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또 형성평가 문제도 풀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2가지 문장 유형을 공부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